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이 대공황을 부르는 이유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제 거래일 기준으로 미국장에서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몇 가지 시장을 주도하던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 추세로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이 하락한 이유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공식 석상에서 발언을 한 게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된 취임 첫날에 멕시코랑 캐나다의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게다가 중국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여하면서 이제 관세 장벽을 높일 거다. 그러니까 무역의 장벽을 높일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있어서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많이 매기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자기 정책대로 하겠다라는 거를 공식 석상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습니다. 딱 1월 20일에 취임하자마자 첫 행정명령으로 관세 폭탄부터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마치 전 세계에 산탄총을 쏘는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강력한 국가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업들이나 소비자들도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물건을 사주는 느낌으로 가기도 해요. 미국도 수출을 하지만 미국이 물건을 사주는 게 되게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 되게 이제 붙어있는, 이 미국 때문에 먹고 사는 이런 국가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근데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여기다 보호막 하나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역으로 이제 물건들이 들어올 때 관세를 좀 높게 매기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좀 말씀드려 볼 건데, 이 관세 장벽이 사상 최악의 악재와 이 타이밍도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악의 악재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블룸버그 자료를 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제 트럼프가 주장하던 대로 이렇게 이제 실현이 되게 되면 평균 관세가 20%대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요 정도의 관세는 갑자기 관세가 요 정도 수준이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 정도의 관세 수준은 1920년대 당시에 대공황 터진 이후로 요때 당시보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터지거나 이랬을 때 이제 굉장히 미국이 어지러웠을 때 이래로 관세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를 살리려고 결국 관세를 낮췄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 관세를 다시 높이겠다라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냐면 세계 대공황 당시 수준까지 지금 관세를 높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관세가 요 정도 수준이었다가 갑자기 높이면 당연히 뭔가 무리해서 갑자기 관세를 높이게 되면 당연히 뭔가 그만한 피드백이 오겠죠. 그래서 당연히 반작용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우리의 어떤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의 메커니즘은 인간의 신체랑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몸에 피가 계속 돌잖아요. 이 피가 안 돌면은 이제 각종 병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혈액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이 계속 돌고 돌면서 이 우리 신체도 그러니까 우리 신체 같은 경우도 피가 너무 빨리 돌면 또 너무 빨리 돌아서 안 되고, 너무 늦게 돌면 늦게 돌아서 혈액 순환 또 안 좋아서 안 되고, 딱 적당한 수준으로 혈액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경제랑 똑같아요. 근데 관세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가장 전 세계에서 거대한 국가인 미국이 관세 정책을 통해서 미국 안에 들어오는 제품에다 관세를 추가적으로 매겨버리게 되면 100원으로 사야 될 물건이 120원, 130원에 미국에서 팔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덜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이던 국밥이 15,000원이 됐어요. 그럼 10번 먹을 거 7번 먹게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의 개수도 줄어들고 사람들의 소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재화와 돈이 돌지 못하게 막는 정책이기 때문에 경제에 약간 고혈압 같은 걸 유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왜 심각한 상황이냐면, 지난 미국의 역사를 쭉 돌아봤을 때 지금처럼 트럼프처럼 관세 정책을 높게 시행했던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경제랑 시장이 어떻게 흘러간지를 알면 이 관련해서 답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4개 정도의 시기가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재선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첫 번째로 당선됐을 때 무역 전쟁을 했을 때가 해당이 되고,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비슷한 정책을 했었는데, 뭐 1980년이나 2002년 때는 그냥 일부 관세 정도 수준이라서 지금처럼 강력한 관세를 매겼던 때는 대공황 때가 유일하거든요. 이때 당시에 다우존스가 90%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이 관세 정책 때문에 대공황이 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또 역사가 반복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순간이거든요. 요걸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우지수가 관세법을 시행하게 된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관세법 딱 시행하자마자 바로 그냥 곤두박질 치더니 주가가 84%가 빠졌어요. 고점 대비.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4%가 빠졌는데 IMF 당시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는데 이때 당시에 지수가 75%, 코스피 지수가 75% 빠졌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진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공황 때는 89%가 빠졌는데 실업률이 25%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참고로 IMF 때는 우리나라 실업률이 7%가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IMF보다 정확히 한 3배 정도는 힘들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높은 관세가 꼭 이 폭락의 원인은 아니지만 이 폭락을 가속화시킨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기는 해요. 그럼 이렇게 높은 관세가 도대체 왜 대공황을 심화시켰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트럼프의 정책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스무트 홀릭 관세법이라는 게 대공황 심화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다. 어떤 결과를 만들었냐? 첫 번째, 국제 무역이 붕괴됐다. 관세가 인상되면서 이 미국이랑 무역을 하던 파트너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미국이 멕시코랑 캐나다랑 뭐 중국 이런 데다가 지금 관세를 높게 매기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이 국가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보복 관세를 부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는 이제 경제 정책의 과거 지난 수백 년 동안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거는 전형적으로 있는 현상이에요. 한 국가가 자신의 무역에 대한 어떤 관세를 많이 부과하게 되면 반대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건이 들어갈 때도 이제 관세가 많이 붙고 나갈 때도 물건에 관세가 많이 붙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서로 손해인 거예요. 서로 손해. 그래서 이 대공황 직전 당시 1930년 정도쯤에 뭐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됐냐? 수출이 한 3년 정도 동안 61%가 감소를 했대요. 어마어마한 감소죠. 그냥 미국 국가 자체가 붕괴가 당연히 됐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고, 세계 무역량 자체도 굉장히 크게 급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가가 올라갔대요. 경제가 망가져서 힘들어 죽겠는데 물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입품의 가격 상승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됐다.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1,000원 하던 물건이 갑자기 1,500원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러면은 1,000원짜리였을 때는 쉽게 사지만 갑자기 가격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소비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아까 이제 제가 비유해드렸던 것처럼 경제는 우리의 신체와 똑같다. 그래서 계속 돌고 돌아야 돼요, 돈이. 근데 그 돌고 도는 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경제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소비가 안 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글로벌 경제의 연쇄 타격. 미국 경제가 위축되면서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게도 경제 불황이 전이됐다. 미국만 망가진 게 아니라 미국이 관세를 높게 매기고 막 이런 식으로 경제가 망가지니까 다른 국가들 동시에 도미노처럼 무너지더라. 마지막 네 번째, 농업 위기 심화. 농산물 관세로 인해서 미국 농민들의 국제시장 접근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고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여러 부작용이 유발이 된 거예요, 높은 관세 정책이. 그래서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시행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한다라는 걸 이미 우리는 대공황 때를 통해서 스터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번에 트럼프가 지금 현재 주장하는 것처럼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지금 미국의 100년에 한 번 있었던 그 대공황 정책 당시의 그 일들이 다시 재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트럼프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냐? 거의 지금 관세에 미친 남자예요. 관미남이에요, 관미남.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다. 그래서 관세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강조했다. 이거 저는 사실 우리 이렇게 지켜보면 좀 위험한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모든 수입 상품에 10에서 20%씩의 보편 관세를 매기고 중국산엔 60%를 부과하겠다.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100, 200, 2000%의 관세를 물리겠다. 그냥 거의 뭐 국가 경제를 그냥 뭐 스타크래프트 하듯이 이렇게 뭔가 그냥 스타크래프트 빠른 무한 하듯이 이렇게 막 이제 결정하려고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트럼프의 경고는 확실하게 한겨레 여기 기사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세 정책을 높게 이제 진행을 했을 때 딱히 이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호무역 정책이나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에 그게 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경제도 버블에서 지금 꺼져가는, 경제도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이런 관세 정책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소 극단적인 과세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좀 지켜보면은 뭔가 안 좋은 결과를 이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 보이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옛날에 재선하기 전에 첫 번째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을 취임을 했을 때 관세 정책을 했던 사례를 보면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트럼프의 미중 무역 전쟁 당시에 증시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증시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었어요. 철강, 알루미늄에 관련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강한 관세가 아니라 약한 관세 부과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지수가
그때부터 하방 압력을 맞더니 박스권에 갇혔다가 조금 올라가더니 1차 관세 부과를 하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고 2차 관세 부과를 이제 시행하고 나서 아예 지수가 쭉 빠져버립니다. 23%가 빠져버려요. 23% 정도면 개별 종목들은 30에서 50% 정도 반토막 정도 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가 언제 지수가 올라가냐?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연초에 나오면서 2019년부터 상승장이 다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차 관세 부과 정책을 시행했을 때 또다시 지수가 계속 이렇게 하락 압력을 맞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보다도 지금의 트럼프가 앞으로 펼치게 될 관세 정책보다도 더 약한 관세 정책에도 이렇게 증시가 박스권에 갇히게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간 상황에서 비트코인도 엔비디아도 테슬라도 다 탄력을 받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 관세 정책 딱 때려버리게 되면 지수가 최소한 박스권에 갇히거나 최대로는 큰 하락을 맞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유발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슬슬 매스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2025년에 대공황 오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트럼프 취임한 1월부터 되게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 관세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좀 해당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시장에서 관세 정책이나 이 관세 이슈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지수에 반영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관세 정책을 부과할 거기 때문에 어떻다, 지수가 조금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주가가 버블인 국면에서 고관세 정책은 부작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현재 주가 버블 측정 지표들을 보게 되면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스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서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100년 동안의 데이터를 봤을 때 미국 대공황 때 당시에 요 정도 수준의 주가 버블이었고 니프티 50 버블, 그다음에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요 정도 버블이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 버블이 요 정도 수준까지 와 있어요. 140% 그때까지 올라와 있는데 다양한 데이터를 통계를 내봤을 때 결국은 지금 주가 버블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 건 맞다라고 이제 객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주가 버블 측정하는 지표를 봐도 지금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된 건 맞아요. 근데 이 고평가된 게 잘 유지돼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건 주가가 더 가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가 더 가려면은 뭔가 계속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 계속해서 주가 못 올라가고 박스권에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하도 돈이 안 도니까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알트코인으로 막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은 늘 상승과 하락의 명분을 찾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명확한 하락의 명분이 될 만한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이 정책이 나오는 거는 시장이 크게 붕괴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염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 고관세라는 게 사실은 잘 작동하면 나쁘지만은 않은 정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지금 이걸 노리고서 높은 관세를 지금 부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미국의 산업과 섹터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980년대 레이건의 철강 보호 정책이나 2002년에 부시 행정부의 철강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관세를 통해서 실제로 산업이 부흥을 하고 자국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기도 해요. 근데 전체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정 업종에는 단기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 정책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었던 경우가 많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챗 GPT한테도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승 주도가 나오는 종목들이 관세 정책이 시행하게 되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이슈예요. 그래서 크게 올라가든 떨어지든 뭔가 변동성을 만들어주는 이슈인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금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결과를 장기적으로 맞이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중에서도 주목받는 업종을 또다시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승 주도가 나오는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랠리를 또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세 정책 전후에 이런 이제 랠리가 나오는 종목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최근에 제 채널에서 이제 대공황, 뭐 경제 위기 이런 거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1월 28일 목요일 오후 9시 반에 대공황 리버모어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11월 월말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0% 무료거든요. 경제왕 김PB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9시 반에 시작합니다. 밤에. 그래서 대공황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유, 대공황의 떼돈을 번 제시 리버머의 투자 전략, 그리고 슈퍼개미들의 매매의 공통점, 대공황을 어떻게 이용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요거 참여하고 싶으시면 일시를 맞추셔서 라이브에 입장을 해주시거나 1577-0471로 월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뭐 영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딱 일시가 되면 저희가 알림톡이나 문자로 하루에 뭐 한두 번 정도 보내드릴 거예요. 까먹지 않고 들어오시도록. 그래서 다시 보기가 절대 불가능한 영상이기 때문에 요거 까먹지 않고 찾아오시려면 이게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 아니다 나는 까먹지 않고 라이브 방송 꼭 들어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시 맞춰서 저희 이제 유튜브 라이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말 무료 특강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